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에 좀 다녀왔죠. 진짜 프로그램은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심포지움 때부터 못했으니까 화, 수, 목, 금, 나흘을 굶었네요. 어저께 오후에 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가동입니다. 아직까지는 몸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연식이 꽤 됐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 이제 트럼프가 또 하노이 가서 이제 김정은 걷어차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다들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하실 거예요. 저도 편안하니까요. 사실은 제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야, 이거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별일 없으니까 마음 푹 놓으십시오.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이건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상한 일 벌어지면 세뇌 탈출한 1년은 문 닫아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이제 CPEC을 다녀왔는데요. 그 얘기도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때 하노이 상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한마디로 이번에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튼이 오늘 말했죠. 한글과 영문 두 버전의 그 문서를 줬다. 근데 그 문서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와 생화학 무기 철폐, 그러니까 사실 WMD 전체죠. 대량살상 무기 전체의 해체를 다 요구하는 그런 문서를 줬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문서를 주고 나자 김정은이 퇴장했다. 그러니까 퇴장한 게 사실은 김정은이다. 볼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North Korea has no economic future with nuclear weapons. 근데 사실 이게 경제자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 North Korea has no future with nuclear weapons. 거의 최후 통첩과 같은 일이 하노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펜스가 CPEC에서 그날 언제 연설했나? CPEC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펜스 연설이었죠. 토요일 날이 현지 날짜로 토요일 날이 트럼프 연설이었었고, 그러니까 CPEC이라는 건 보수주의 정치 행동 컨퍼런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는 아주 대형 행사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보수 단체, 그러니까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 연맹에서 주최하는 그런 아주 초대형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그러니까 펜스가 와서 연설했고요. 다음 날 베트남에서 돌아온 트럼프가 또한 2시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CPEC 연설에서 펜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게 VOA도 간첩이 있는지 VOA도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게 이 but, 그러니까 그러나 이걸 잘 번역해야 됩니다. VOA는 이거를 번역을 but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일단 원문을 한번 보시죠. We will keep seeking peace.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 추구를 계속하지만 그러나 but for the sake of our security,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President Trump will stand firm until we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트럼프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이런 문장에서 어감이 but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but를 의무로 해서 앞에는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고 해놓고 그러나 했다는 얘기는 그러나 but 안에 필요하면 무력 혹은 무력에 준하는 행동도 쓸 수 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VOA 코리아, Voice of America 코리아에서는 우리는 미국의 안전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야.
You will keep seeking peace. 그러나, but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security, and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완벽한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이때 버트는. 필요하면 평화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 한 단어에 딱 포함되어 있는 버트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VOA 코리아도 좀 더 정확한 어감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볼튼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볼튼 할배, 코스의 할배는 뭐 더 황당하게, 더 그냥 살벌하게 말하죠. 한마디로 볼튼은 빅딜이 뭔지 알간? 트럼프가 말하는 빅딜이 뭔지 알간? 이거 청와대 새겨 들으세요. 문재인 씨, 김우겸 씨 새겨 들으세요. 이 문장을 좀 앞뒤를 바꿔서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건네준 조건을 몽땅 수용하는 게 트럼프가 말하는 빅딜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 같은 빅딜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다. 만약에 그 같은 빅딜을 한다면 엄청난 경제 발전 미래가 열린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조건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미국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와 완벽한 생화학 무기 제거 이런 거가 한 발도 안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원칙이. 그게 빅딜이다. 문재인 씨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영어 강의 좀 해드릴게요. The issue really was whether North Korea was prepared to accept what the president called the big deal. 그러니까 하노이에서의 이슈는 뭐였냐? 트럼프가 말하는 빅딜을 북한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하노이에 있어서의 이슈였다. 트럼프가 말한 빅딜이라는 건 뭐냐? Which is denuclearize entirely under a definition the president handed to Kim Jong-un and have the potential for an enormous economic future. 빅딜이라는 건 뭐냐?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건네준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 자꾸 하나 그대로 entirely under the definition, 자꾸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비핵화하는 것이 빅딜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북한 지역에 엄청난 경제 발전, 엄청난 경제적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빅딜이다. 그래 놓고 끔찍한 소리를 해요. Or try and do something less than that. 그 자꾸 하나라도 바꿔갖고 좀 다른 거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시도는 which was unacceptable to us. 하노이에서 우리한테 절대로 받아들여줄 수 없었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 한국의 기레기들이요, 또 청와대요, 문재인 씨요, 김우겸 씨요, 이 말 잘 들어두세요. 빅딜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트럼프가 이미 저기 대한민국 특허청 저 용어 등록 해놨을 거예요. 상표 등록. 누구 마음대로 빅딜이요? 요번에 김정은한테 건네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및 한반도로부터의 대량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이 모든 거를 완전히 해체해서 제거하는 것. 그것이 빅딜이고, 그것도 어떻게 제거하냐? 그냥 제거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번에 건네준 문서 그대로 제거하는 것. 그게 빅딜이다 이거요. 그거 하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 열어주겠다 이거요. 근데 거기서부터 1mm라도 비껴나? 그건 우리 못 받아들인다. 우리 미국이 못 받아들인다. 볼튼 아저씨가 그 말했어요. 오늘 보도됐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빅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써야 돼요. 우리 자유시민들도 누가 미북 간에 빅딜이야 하면은 반드시 이 말 해야 됩니다. 야, 저기 볼튼이 글쎄 하노이 깨진 다음에 빅딜이 뭔지 정확히 정의했어. 그거 며칠자였더라? 그거 3월 4일 날 정확히 정의했어. 임마 그거 VA 코리아에 한번 볼튼 그거 한번 봐봐. 네 맘대로 빅딜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자유시민도.
거기다 볼튼이 아주 시원하게 질러버렸죠. 한마디로 우리 시간 많거든. 제가 가끔 세뇌 탈출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쓰는 전략이 상스러운 표현으로 이런 전략이거든요. 옛날에 저기 그 좀 상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말 했었어요. 야, 똥물에 파도가 치냐? 세월에 좀이 쓰냐? 그냥 탱자탱자 가면 돼.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볼튼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요. 한마디로 볼튼 앞뒤 말 연결해 보면 어차피 북한 지금 쫄아서 핵 미사일 ICBM 실험 못하고 있잖아. 이거 폼페오도 이 말했거든요. 이번에. 펜스도 CPEC에서 이 말했거든요. 어차피 걔들 핵 미사일 ICBM 실험 못하고 있다. 오케이? 그거 하면은 우리가 죽여버릴 텐데 못하고 있잖아. 아 그럼 우리 시간 많거든. 탱자탱자 해도 돼. 실무협의 계속하다가 적절할 때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만날 거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볼튼이. 보세요. Here is no expiration date.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expiration date, 종료일. 유통기한. 이게 없다. 탱자탱자 해도 된다. As I say, 내가 말해왔지만 the president is fully prepared to keep negotiating at lower levels or to speak to Kim Jong-un again when it's appropriate. 아,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게 비건 레벨이든지 무슨 로어라 그랬으니까 벌써 이거 볼튼이 로어라 그러면요. 폼페오도 아니에요. 이제는. 비건 레벨 정도에서 실무협상 대표자 레벨에서 충분히 시간 갖고 미국 간에 협상하다가 적당한 때 다시 김정은 만나실 거예요. 일어나가며 이게 지금. 한마디로 우리 탱자탱자 가도 되니까 너 개겨봐 임마. 네가 고롭지 우리가 고롭냐? 아 지금 김정은 씨 우리 김정은 청년 다시 또 60여 시간 기차 타시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시오. 아마 시진핑도 감히 김정은을 못 만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진핑 김정은 만나주면 미국에 대한 도발이 되거든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미국이 뭐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이번에 CPEC에서 제가 패널로 참여한 Saving South Korea's Freedom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자유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 뭐 이런 그런 주제의 그 패널에서 이 데이비드 맥스웰 이 사람은 한국의 그러니까 북한 평정 계획이나 북한의 그 권력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체제 구조 그 전문가예요. 군사 전략 전문가예요. 한국에 이 사람이 5번 파병 나온 사람이에요. 대령으로 퇴역했죠. 지금은 FDD 미국의 그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 수호 재단에서 이제 그 적을 두고 일하고 있는 듣보잡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커멘테이터인데 이 사람이 제가 나갔던 그 패널에서 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둘러서 그 부분은 자막을 해서 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대로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Yes, there's much more than maximum pressure. Certainly his advisors do. We really need to take a holistic strategy. Maximum pressure, or what I would like to call now, we'll probably go into maximum pressure 2.0, but I would like to see it really be a strategic strangulation campaign. But there's much more than that. It is human rights. It is information and influence. You know, what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do to get information into the North is very important. We should ask ourselves the question, though, who is Kim Jong-un more afraid of, the United States or the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And I would argue it's the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when they're armed with information.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part of a maximum pressure 2.0. So I think we have a lot more than just sanctions. Bang Mo, just if you could just chime in on that. Dave asked a question. Who is Kim Jong-un most afraid of? Who do you think? He is right. Actually, you know, I think I would say respect for geopolitical compromise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too long. 태도가 불량하군요, 맹모. 뒤로 딱 제껴갖고 지가 못한 것처럼 제가 원래 좀 태도가 불량합니다. 예, 용서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셨지만 버전 2.0,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 버전 2.0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전 이게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아마 그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데이비드 맥스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 작살내고 영생교를 이제 목 졸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에 대해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강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계속됩니다. 이거 뭐 전혀 미국 안 물러나고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이제 증발되죠. 중국이 이제 몸을 사린다고요. 옛날 같으면은 어디 김정은이 하노이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사람들은 하노이 공산국가니까 이거 그 자리부터 뭐 트럼프가 당한 거다. 그런 말 했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중국과 국가 대 국가 전쟁한 유일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공산 베트남이에요. 1979년도 이른 봄에. 그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에 왜 크메르 루즈라고 그 캄보디아에 폴포트 정권이 있었잖아요. 폴포트 정권이 200만인가를 잡아주겠죠. 순식간에 3, 4년 만에. 총알이 아깝다고 비닐봉지 씌워서 질식사 시켜서 죽었거든요. 손발 묶어놓고 비닐봉지 씌우면은 질식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폴포트가 이게 그 친모택동 극좌파예요. 모택동주의.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 정권이 이제 베트남에 대고 뭘 요구했냐면 지금 호치민시티 있는데 메콩 델타 전체를 내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100년 전인가 한 150년 전쯤에 이제 인도차이나 3국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전부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프랑스가 이게 편의상 캄보디아 땅을 떼갖고 그때는 메콩 델타가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걸 떼갖고 베트남에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전 그 지도 내놓고서 야 임마 지도 내놔. 아니 저기 메콩 델타 내놔. 호치민시티 다 내놓고 이러고 개겼다고요. 크메르 루즈가.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중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오히려 소련 편에 가까웠어요. 그 공산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백 딱 저기 뒤에 없고 크메르 루즈가 이제 그런 도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978년인가 그게 그 베트남이 캄보디아 쳐들어가서 크메르 루즈의 폴포트 날려버리고 정권을 바꿔버렸다고 베트남이. 그러고 나니까 79년도에 광시성이죠. 그게 광시성에서 집결해갖고 광동성인가 집결해서 베트남을 치고 내려간 거예요. 중국군이 한 10만 명이. 그 베트남이 보통 베트남에 그 미국이랑도 20년 뭐 이렇게 싸운 나라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랑 10몇 년 싸웠구나. 가만히 있겠어요, 베트남이? 그 싸움이 붙어갖고요. 중국도 한 3, 4만 죽고 베트남도 한 3, 4만 죽었어요. 그건 정확한 숫자는 양쪽 다 상대방 많이 죽였다고 주장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튼 수만 명 단위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중국의 공산화된 이래로 베트남의 공산화된 이래로 유일하게 딱 한 번 서로 외국이랑 전쟁을 한 건데 대규모로. 그게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에요. 베트남이 왜 개혁개방했게요? 왜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서 다이옥신, 그러니까 고엽제 같은 거 보상하라고 깽깽거리지 않게요? 그게 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79년부터 개혁개방해서 이제 쫙 가니까 베트남이 보니까 이거 겁나거든. 그러니까 베트남이 80년대 초에 도이모의 개혁개방으로 확 돌아버리고 미국한테 전쟁 배상, 뭐 전쟁 보상 뭐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딱 미국한테 납작 엎드려 버렸잖아요. 제가 베트남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90년대 초에 그때 메콩 델타를 그 배 타고 건너가면서 약간 좀 감회가 참 그 서글프고 그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때는 다 이쪽으로 돌았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외국에 개혁 개방할 것 같고 이렇게 미국과 함께 갈 것 같았으면 왜 그런 참혹한 전쟁을 해서 수백만이 죽는 그런 일을 왜 했냐 니들 왜 했냐 도대체 그 짓을 뭘 위해서.